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일 을묘 첫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태평관에 가서 사신 정승과 풍근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내사 정승과 행인 풍근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튿날 정승 김각 등이 대궐에 나와 사은하고 다음에 덕수궁과 세자전에 나가니 세자가 서현청에 맞아들여 정승은 동쪽에 세자는 서쪽에 김각은 남쪽 줄에 서립하여 다례를 행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3일 병진 첫번째 기사 수정석을 순흥부의 소백산에서 얻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4일 정사 첫번째 기사 인소전에 제사하고 덕수궁에 나아가 기거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5일 무오 첫번째 기사 사신 정승 풍근 진경에게 광년루에서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6일 기미 첫번째 기사 달이 이틀 동안 태미원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6일 기미 두번째 기사 운선왕과 네 배향의 신위를 문묘에 봉안하다. 십철은 동서 익실에 역대로 종사한 여러 현인은 동서무에 모시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6일 기미 세번째 기사 일본 지좌전 호자전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7일 경신 첫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 정승 풍근 진경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8일 신유 첫번째 기사 해원정에서 대사성 유백순을 불러 주역과 춘추를 강론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8일 신유 두번째 기사 이규령, 이규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규령으로 참찬 의정부사를, 이규철로 지의정부사를, 박자청으로 중군 도총재를, 고봉례로 우군 동지총재를 삼았다. 자청은 황희석의 수행원 출신인데 영선에 부지런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현달한 벼슬에 발탁되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8일 신유 세번째 기사 가뭄으로 검주령을 내리다. 약주를 정지하였으니 가뭄 때문이었다. 제향 및 태상왕 상왕의 양전의 공상과 조정사신 이웃나라 객인의 접대 외에는 일체 금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9일 임술 첫번째 기사 참제의정부사 한부림을 경사에 보내 안남을 평정한 것을 할애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9일 임술 두번째 기사 사신 풍근 등을 숭례문 밖에서 전송하다. 풍근이 돌아가고 정승 김각 등 6사람이 각각 고을로 돌아가서 건친하였는데 임금이 숭례문 밖에 나가서 전송하였다. 임금이 풍근에게 점화포를 주니 풍근이 사양하여 받지 아니하고 가만히 통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당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석등잔을 얻을 수 있는가 하였다. 임금이 그 뜻을 알고 4개를 주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9일 임술 세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을 광년루에서 인견하다. 일본 사신이 백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전일에는 내가 마침 재개하던 중이어서 보지 못하고 지금에야 보러 오는 것이다. 너희들은 잘 가고 길이 통우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져라 하고 중간을 명하여 서상상에서 전송하였다. 태종칠육 13권 태종 7년 5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덕숭국에 나아가 무난하다. 태종칠육 13권 태종 7년 5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종묘 사직 북교 소격전에서 기우제를 올리다. 태종칠육 13권 태종 7년 5월 1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관리들을 각도의 사찰에 파견 중국에 보낼 사리를 구하다. 조신을 나누어 보내서 사리를 각도 사사에 구하였으니 충청도에는 사제 소감 한유문을, 경상도에는 전주아랑 한지흔을, 전라도에는 전정은 김유민을, 강원도에는 종부부령 이당을 보내었다. 황음 등이 장차 오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유문은 45매를 얻고 한지은은 164매를 얻고 김유민은 155매를 얻고 이당은 90매를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비가 조금 내리다. 가뭄 때문에 단일의 하례를 정지, 사면령을 발포. 조금 비가 내렸다. 임금의 탄신인데 가뭄을 근심하여 하례를 정지하고 2주 이하를 용서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노 황공은 춘추의 죄인이라도 수한의 재앙을 간혹 면하였는데 나는 비록 덕이 없지만 어찌 황공 아래에 있으랴. 수한의 재앙이 없는 해가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내가 일찍이 비를 근심하여 제2에 대한 일을 보고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다. 군신이 함께 근심하여 비를 얻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지의정부사 김승주의 죄를 청하였으나 용서하다. 처음에 승주가 아뢰기를 신의 간호가 강원도 평강현에 사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경작하는 전지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경차관이 이를 고쳐 측량하여 25개월로 증가해 만들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너의 전지가 비록 5개월이지만 그 중에 더 경작한 것이 있지 않은가? 혹 원래의 전지가 5개월뿐이 아닌데 너가 5개월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하였더니 종이 대답하기를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사원 성석인에게 눈짓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와 같다면 경차관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집범관이 어찌 놓아두려 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행대 감찰 유면을 보내어 허실을 살펴보게 하였다. 유면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성주에 아랜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에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여러 번 성주의 무망죄를 청하고 아전을 보내어 수직하니 임금이 공신이라 하여 특별히 용서하였다. 수직은 죄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집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1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사신 황음과 기원이 받들고 온 사리를 청하는 황제의 칙서. 조정사신 사례감 태감 황음과 상보사 상보 기원이 칙서를 받들고 왔다. 칙서에 이르기를 들으니 왕의 아버지가 전에 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보산 등처에 있다고 하므로 지금 태감 황음을 시켜 그것을 맞아 오게 하는 바이니 하나하나 보내줄 수 있겠는가. 아울러 채단으로 왕과 왕비에게 주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왕과 왕비에게 각각 채단 30필을 준다 하였다. 임금이 칙사를 받은 뒤에 엄이 중궁에 들어가서 친히 왕비에게 주고 나왔다. 등이 또 칙서를 싸가지고 덕수궁에 가니 태상왕이 병이 있어 출령하지 못한다고 사양하였다. 엄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주시는 것은 전내에서 받을 수 없으니 마땅히 백보
밖에 출령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태상왕이 이에 접눈 밖 100보쯤 나와서 명령을 받았다. 칙서의 말은 앞의 것과 같고 준 채단도 또한 30필이었다. 엄등이 태평관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관에 나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칙사는 칙서와 사무를 말한다. 태정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1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중군 동지총재 이지실과 공조참의 유용을 분경죄로 파직하다. 금령을 범하고 정성 조영무의 집에 분경하였기 때문이었다. 분경은 엽관운동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1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 황엄과 기원에게 잔치를 베풀다. 진경도 또한 참여하였다. 엄이 야표 열매와 마른 오매와 채백을 드리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1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각 처의 공사와 수리를 정지하고 부리던 중들을 돌려보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사신 황엄에게 간직하던 살이 303매를 주다. 태상왕이 황엄과 기원을 청하여 덕수궁에서 잔치하고 태상왕이 보장해 두었던 살이 303매를 내어 엄에게 주니 엄이 매우 기뻐하며 머리를 조아려 받고 단자 이필과 마른 오매, 야표 등 두어 종류를 드리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하늘이 울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천호 진경이 성균관의 문묘를 아련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가뭄이 심해 구원하니 대사은 성석인 등이 상수하다. 구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한데 육조 판서가 비록 대궐에 나와 조회하여 아뢰기는 하나 또한 말하는 것이 없으니 검으로는 본사에 앉아서 각각 그 직책을 다하라 하고 드디어 대간과 형조 장물을 불러 먹기를 지금 바야흐로 성하인데 가뭄 기운이 너무 심하다. 과인이 덕을 잃은 것이 있는가? 종친이 부도함이 있는가? 대신이 섭리를 잘못하는가? 이는 반드시 가뭄을 오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직책이 언관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한마디 말도 여기에 미치는 바가 없는가 하니 지평, 민사정과 좌랑, 홍복흥 등이 대답하기를 가뭄을 오게 한 이유를 신등은 알지 못합니다. 만일 말할 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좌정은 정초는 대답하기를 하늘과 사람이 한 이치이니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느끼면 천변이 위에서 응합니다. 이것은 진시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어찌 감히 아무 일 때문에 아무 재앙이 왔다고 지적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세법이 매우 많아서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기 때문인가 합니다. 둔전과 연호미 같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연호미는 비록 백성을 위하여 설립했다고 하지만은 10호쯤 되는 고을에 가난한 사람이 8, 9는 되는데 쌀을 거둘 때 당하면 부잣집에서 구워서 공가에 바치니 다만 원망할 줄만 알지 어찌 장래의 이익을 알겠습니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을 베푼 것은 과인의 독단도 아니고 또한 정부에서 건의한 것도 아니며 여러 신하에게 널리 물어서 한 것이다. 백성들이 원망한다면 어찌 고치기를 꺼리겠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만일 백성에게 병폐가 되어 있는 일이 있으면 숨김없이 모두 말하여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사인 이명덕을 시켜 아뢰기를 지금 한재로 인하여 역사하던 무리들을 파해 보냈으나 사직단과 외객관이 모두 완성되어 가니 각 품에서 인부를 차출하여 공사를 마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가뭄이 심하여 영선할 때가 아닌데 어찌 마치기를 기다리겠느냐 하고 드디어 허락하지 않았다.
대사원 성석인 등이 상소하기를 근자에 한 달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한발이 재앙이 되니 그 연유를 알 수 없어 한갓 금심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달 22일에 특별히 신등을 불러 재앙을 오게 한 연유를 물으시고 재앙을 없애는 방도를 구하셨으니 이것은 진실로 전심을 바로잡아 아름다운 징조를 오게 하는 지극한 뜻입니다. 신등이 어찌 감히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일득의 어리석은 소견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한데 지금 명군과 혈량이 서로 만나고 지구가 모두 베풀어져 날마다 대신과 육조 대간을 인견하고 다스리는 도리를 강마하여 은미하고 억울한 것이 모두 통달되어 어찌 천변을 부를 실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년 이래로 서리와 눈이 저루를 잃고 매양 농사딸을 당하면 가뭄이 재앙이 되니 이것은 신등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홀로 생각하여 보면 효도는 100가지 행실의 첫머리여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한 실상이 모두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부모를 섬기는 효도가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나 수라상을 살피고 무난할 때를 당하여 태상 전하께서 간혹 접견하려 하지 않는 때가 있으니 이것은 전하의 정성하는 예가 혹 정성을 다하지 못함이 있어 태상의 마음을 감동시켜 깨닫게 하지 못해 자해하는 도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입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천운이 갓난하여 환한의 기틀이 위급한 찰나에 있으므로 전하께서 종사의 대계로 천명에 응하고 인심에 순하여 몸속 큰 난을 평정하여 비기를 편안케 하셨는데 비록 정사 사이에 크게 개혁한 것이 없고 복량하는 예가 골함이 없으나 지난달의 사소한 혐의가 마음속에 풀리지 못한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죄를 지하고 허물을 자인하는 정성을 다하여 성순 정성하는 예를 이루시어 10일에 한 번 가서 뵙지 못하거든 5일로 계속하고 5일에 한 번 가서 뵙지 못하거든 2일로 계속하고 2일에 한 번 가서 뵙지 못하거든 1일로 계속하여 하루에 한 번도 그러지 말고 가시어서 친문에 부복하여 원모 호흡하여 아무리 수고로하도 이를 끓이지 않은 연후에야 태상의 마음이 거의 기뻐지고 자애의 정이 처음대로 회복되어 지난날의 작은 혐의가 환연히 얼음 풀리듯 풀릴 것입니다. 어비를 섬기는 것에 의하여 상제를 섬기는 깃털이 거의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일 천심이 순해지면 음양이 화하고 풍우가 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가뭄이 재앙이 되겠습니까? 정치에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은 전하께서 대신과 더불어 그때그때 조처하는 마땅함을 간구하시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감히 그 자세함을 다 하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소를 보고 지평 민사정을 불러 말하기를 효도로 태상을 섬기는 것은 나의 본심이다. 너희들의 말이 내 마음을 매우 격동시키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형조 우참이 안노생 등이 상소하기를 주상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백성들을 살리는 것으로 중사로 삼아 구정의 가혹한 것을 제거하고 유신의 정치를 가져왔으나 오히려 아래 백성이 혹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를 펴지 못함이 있을까 싸우고 송사하여 화목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권례에 신문고를 베풀고 아래의 민족을 통달하게 하고 헌사로 하여금 불법한 것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원망을 적게 하는 방법과 송사를 거치게 하는 술책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백숙부 등 한 집안의 지친이니 마땅히 친애하고 화목해야 할 터인데 지금 노비의 일로 인하여 친한 것을 잊고 의를 해치며 골육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자가 많습니다. 경대부 사서인은 좀비가 다르고 등급이 있어 마땅히 각각 분수를 지키고 서로 침노하고 어지럽히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을을 돌보지 않고 이익만 도모하여 시송이 날로 번다 하여지고 원망이 바야흐로 일어나서 화기를 상하게 하여 수한의 재앙을 부르니 어찌 국가에 염려할 바가 아닙니까? 조부와 자손은 실로 한 기운의 나눔이니 시구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어찌 자손의 송사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자가 혹은 세가의 아들이나 부잣집의 아들로 수양자와 시양자를 삼는데 모두 이익을 먼저 하고 의리를
뒤로 하여 권력과 천륜의 비는 아닙니다. 노비를 주고 빼앗는 것이 비록 제주의 처분이라고는 하나 자기의 물건이 아니고 조종이 상전한 물건입니다. 이미 무호하여 조종하기에 막대한 죄를 얻었으니 비록 수양의 사사 은혜가 감사하더라도 의리로 제재하여 하나는 수양에 돌리고 하나는 본종에 돌리면 은혜와 의리가 아울러 행해져 둘 다 온전하고 오늘날의 수양과 본종의 송사가 없을 것입니다. 대저 옛날에나 지금이나 송사를 판결하는 관원이 또한 제주의 문서로 중한 것을 삼습니다. 신등은 생각컨대 그 문서가 제주의 본의에서 나온 것은 열에 두세시고 제주의 본의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 열에 8-9은 됩니다. 간유하고 요행을 바라는 무리가 관사에서 문서를 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혹은 늙고 병든 것을 인연하여 속여받고 혹은 제주가 뜻이 있었어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죽은 뒤에 추후로 만든 것도 있고 혹은 제주의 뜻이 아니고 위조한 것이 있으니 비록 밝게 분별하고자 하나 제주가 이미 죽었으니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비를 얻지 못한 자가 분해하고 원망하여 그 자손들이 서로 이어 보복하기까지 하여 영구하게 대대의 원수가 되니 만일 예전 패단을 그대로 답습하여 공의로서 결단하지 않으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어떻게 펴며 싸우고 송사하는 것을 어떻게 그치게 하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행할 수 있고 지금에 마땅한 것을 뒤에 조목조목 열거하오니 혹시라도 유윤하시어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 형제가 동기의 친으로서 고르게 차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서로 송사하는 자가 있는데 천리와 인정에 합하지 않으니 불효한 형적이 현저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노비의 문서를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평균하게 나누어 줄 것. 1. 부인이 질투하는 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후처가 죽은 남편의 노비를 전부 차지하고 전처의 아들에게는 주지 않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노비가 많으면 3분하고 적으면 2분하여 먼저 전처의 아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후처에게 주어 부리도록 하되 후처가 죽은 뒤에는 전처와 후처의 아들들이 먼저 준 노비를 평균하게 나누어 갖게 할 것. 1. 아들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자기 아들을 삼아서 수양이니 시양이니 칭하여 조정의 노비를 전부 주어서 다툼질의 단서를 열어놓으니 의리에 합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있고 없는 것을 논하지 말고 수양자가 동성인자는 2분의 1을, 이성인자는 3분의 1을 주고 시양자가 동성인자는 4분의 1을, 이성인자는 5분의 1을 주고 그 나머지 노비는 사손 사촌에 하나여 은공이 많고 적은 것을 논하여 차등있게 나누어주고 사손 사촌이 없으면 전의 판지에 의하여 속공할 것. 1. 승인의 방역된 법손 노비가 양인이 된 뒤에 낳은 소생을 그 제자가 속인의 자손의 예에 의하여 함부로 차지해 사역시키는 것과 전개가 없는 법손 노비는 모두 다 속공할 것. 1. 원고가 실정이 없는 말로 고하여 성수하지 못하는 자는 중하게 논지하여 쟁단을 막을 것입니다. 하였다. 소가 올라가며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태종칠흑 13권 태종 7년 5월 2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음식의 수를 줄이고 권례의 비용을 줄이다. 태종칠흑 13권 태종 7년 5월 22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은 감찰 이운적과 판군자 감사 황한우를 파직하다. 운적이 분대하여 군자감에 이르러서 한우 등과 함께 각도의 납공을 감독해 거두는데 마투리는 매우 많으나 실수는 부족하였다. 한우 등이 마투리로서 청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족한 것은 압공리에게 징수하였다. 아전이 헌부에 호소하니 헌부에서 운적 등을 탄핵하여 파직시키고 나누어 준 쌀을 운적과 한우 등에게 독촉하여 받으니 임금이 헌부에다 받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군대는 조선시대 때 사헌부의 감찰을 지방이나 각 관청에 임시로 파견하여 국고 출납과 관리의 규찰 등의 일을 행하게 했던 일이나 또 그 사람이고, 앞공리는 공무를 관압하여 가지고 온 아전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신 황음이 회음사에 가다. 경기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중들에게 밥을 먹일 준비를 제공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김승주의 주의를 청하는 사관의 상소 윤허안타. 상소에 말하기를 어제 사헌부에서 여상군 김승주의 죄를 아뢰었사온데 전하께서 공신이란 이유로 거론하지 말라 하시었으니 전하께서 남의 공을 기록하고 남의 허물을 잇는 것은 지극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나라의 기강이어서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실로 죄가 있는데 벌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법이 없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옛날 성왕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어서 훈구라 하여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신등이 보건대 승주는 별로 재능도 없는데 지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훈명에 참여하고 높은 반열에 처하였으니 마땅히 충절을 다해서 나라를 근심하고 공사를 받들어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 제 한 몸의 사정에 따라서 갑자기 임금을 속이는 말을 올렸으니 이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이 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곧 유사로 하여금 임금을 속인 죄를 징계하게 하소서 하였다. 소가 올라가며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낭구여 태수 등이 예물을 바치다. 낭구여 태수 및 호자진 원강수 원서방과 압타 삼하수 원전 일기도 좌문군이 각각 사람을 보내 예물을 바치고 도적을 금할 뜻을 고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4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판전농시사 이상이 만상군 746명을 암령하여 요동에 가다. 만상군 정록길 등 746명을 관압하여 요동에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의정부에서 약주를 올리다. 정부에 술 10병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비가 오자 영의정부사 성성린에게 술을 내리다. 술 10병을 내려주었다. 처음에 성성린에게 명하여 원단에 제사하게 하였는데 비록 제사는 행하지 않았으나 제기한 뒤에 비가 내렸으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6일 김효 세 번째 기사. 강화부 하음의 산이 무너지다. 길이가 360척쯤 되고 너비가 300척쯤 되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6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일기도의 대랑 오랑이 토산물을 바치다. 지주 원양이가 잡혀갔던 인구를 돌려보내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려 도성 안의 개천이 모두 넘치다. 민가 30여 채가 표몰되었다. 강원도 편창군에 물이 넘쳐 민가 30여 호가 표몰되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삼성에 진언하도록 전교하다.
삼성에다 진언하여 숨기지 말라고 정교하고 삼성의 장모를 불러 말하였다. 헌부에서 부왕을 공경해 섬길 것을 정한 것은 참으로 고든 말이다. 그러나 자고로 언관이 다만 인군의 잘잘못만 말하고 권기와 조정의 과실 같은 것은 대개 말하지 못하며 고금의 조소를 받으니 지금 은책에 있는 자는 대소 조신의 잘잘못을 갖추 말하고 재덕이 있으면 미천한 데에 있는 사람을 청거하여 나오게 하라.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황음이 회음사에서 돌아오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2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동북면과 서북면에 메뚜기 떼가 일다. 영흥, 안변, 평양, 영주, 숙주, 안주, 순주, 은주 등이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6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광년유에서 황음과 기원에게 잔치를 베풀다.